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남북사회통합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입니다. 통일부에서 이제 대변인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또 남북회담 본부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남북회담 그리고 접촉에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입니다. 통일과 협상,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의 그 통일에 관한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적대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정치적 후진성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고 나라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이렇게 들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세계 1, 2, 3, 4위라고 할 수 있겠죠. 군사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또 경제력까지 포함한 일본,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단이 계속되어 있는 한 갈등과 또 소모적인 논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뭐 평화공존에서 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이런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어떤 국가 이익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언제든지 방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분단 지금 78년째인데요.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어떤 갈등과 또 전쟁의 위험, 분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고 나라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자, 그러면 통일이라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당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큰 따옴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이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어구입니다. 독일 통일 처음으로 달성한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것인데요. 결국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을 지나가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능력. 그러려면 얼마나 그 정세에 민감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치가의 리더십이 굉장히 통일에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통일 당시에 소독의 총리가 콜 총리였는데요. 당시 지금도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이 화폐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소독의 마르크와 동독의 마르크가 시장에서는 3대1 정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구성되어져 조용히 이루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암시장에서는 한 16대1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콜 총리가 화폐 개혁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만들었죠. 콜 총리의 생각은 어쨌든 뭐 통일이라는 것이 동독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통일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뭔가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정치적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까요? 정무적인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동독 주민이 통일을 소속하고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었는데 동독 총선거에서
소독 콜 총리가 지원했던 동독의 독일 연맹이 이런 그 소독 콜 총리의 화폐 개혁 조치 공약 때문에 높은 지지, 일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동소독이 동독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동독 마르크화가 소독 마르크화하고 이제 1대1로 교환이 되다가 보니까 동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고 동독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상품들이 이제 팔리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가서 동독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 또 대량 실업 사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또 부작용이 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독콜 총리의 그런 어떤 정치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동소독이 동독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통일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그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지금 뭐 K-드라마라든지 K-팝 등의 그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경제력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때에 있는데 통일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북한을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북한 통일이라는 그런 과업을 달성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경제력이 없다, 또 문화적 영향력이 높지 못하다. 경제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지금도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많은 세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남한 주민들에 의해서 그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문화적 영향력이 작다면 북한 주민들이 남쪽하고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편안한 마음으로 또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주변 정세와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서 이제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때 그 반대하는 국가는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통일에 굉장히 우호적인 조건이 되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미소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통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이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강 체제 속에서 전략적 경쟁이 좀 가속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통일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의 선택입니다. 동독 총선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독 총선거에서 동독인들은 소독과 통일하겠다는 정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동소독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핵 문제로 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 중에 있고요. 대화가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좀 멀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같은 동포, 같은 민족, 또 하나의 코리아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선택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남쪽으로, 남한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일의 기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리더십이나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또 주변 정세와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의 선택이 있지 않으면 결국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우리들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김정은 정권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남 조직들이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최근에 뭐 금강산 방문과 같은 경우에도 외무성이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남측이라든지 뭐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쓸 게 또 있지만 뭐 괴라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는 결코 통일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통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남한 주민들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부의 그 일관된 대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과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은 통일 기반 조성을 통해서 통일에 이를 때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협상의 과정이고 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나 무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또 힘, 무력에 의한 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선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적으로 압박을 북한한테 해야 되지만 또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 우리 정부의 그 담대한 구상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억제, 그리고 단념,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걸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켜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통일 기반을 조정하는 것, 또 통일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과정이자 또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당국 간의 협상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협상 당사자와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전체에게 그 협상의 결과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간 협상과 달리 이 당국 간의 협상은 그 남북한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협상 목표가 좀 더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 목표 속에 어느 경우에는 협상을 이렇게 결렬시키는 것,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도 협상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탐색적 대화라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만을 확인해도 협상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걸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드시 합의 문안을 체결해야 된다. 합의서 체결, 작성을 또 협상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협상 목표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상은 또 상대방을 파악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통일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협상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의 어떤 일관된 어떤 입장,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또 외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세 변화나 앞에서 통일에 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의 어떤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또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당국 간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봐야 되는 것일까요? 통일에 대한 과정 가운데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북한의 사람들을 많이 북한 당국자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북한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당국 간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역사를 갖다 인식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도 당국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얘기됐던 것과 우리 민간 차원에서 만났던 것들이 막 얘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역사를 개관을 하고 협상에 대한 또 북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통일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대화하고 접촉할 때 좀 더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도 북한 주민들과 어떤 계속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서로를 잘 파악을 하고 또 통일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통일 준비의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이런 남북 당국 간의 그 대화와 협상의 그 역사를 알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북한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또 이면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야 할 것들을 일을 한다면 뭐 통일 과정 가운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오히려 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